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 비가 오면은 좀 기분도 좀 센치해지고 그럴 건데, 오늘도 치료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또 궁금한 게 나름대로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하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을 올리면, 댓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댓글들이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이런 코너를 지금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의무 기록지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암 환자분들은 뭐 조직검사부터 검사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이런 부분들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즙을 짜면은 일종의 이게 농축이에요. 우리가 그냥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먹는 경우는 이게 농축은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가 그대로 먹는데, 즙을 짜게 되면은 이게 농축이 되고, 또 하나 단점이 뭐냐면, 즙을 짜게 되면 안에 찌꺼기를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찌꺼기가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즙 자체로는 조금 농축을 해서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즙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과일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가 변을 잘 보거나 또 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즙을 가지고, 또 위장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즙을 가지고 먹는 게 우리가 실제로 먹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즙을 짜서 먹는 게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단 과일은. 단 과일을 즙을 짜면 이 즙 속에는 당분이 높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분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 지수가 올라가서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암세포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버릴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고농축이 됐을 때는 간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다 간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간 기능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즙을 내서 먹는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럴 때는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 간이 좋으면은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내겠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소화력이 일단은 해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을 줄이고, 또 먹었는데 피곤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을 거면 힘도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먹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기력이 없고 막 피곤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한다면 간 기능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한번 받고 난 후에 간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즙으로 내서 먹는 경우는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믹서기로 갈아 먹는 것은, 즙은 섬유화되어 있는 고용 성분들을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먹는 경우는 그 자체의 모든 성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갈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또 이제 이건 하나 있어요. 이게 가는 동안에 믹서기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물질들, 뭐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이게 도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도는 동안에 열이 나서 되게 비타민이 파괴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믹서기로 갈아서 하는 거는 일단은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즙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오히려 즙보다는 믹서기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즙은 되게 좀 먹기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비트라든지 당근 이런 부분들, 뭐 바나나도 좀 넣고 그렇게 하고 먹으니까 먹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즙을 먹거나 이렇게 믹서기로 갈아서 먹거나 그냥 과일을 먹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게 좋을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암 환자들이 식단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식단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식단을 기록하는 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식단 기록을 너무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성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식단을 갖다가 매일 내가 몇 그램 먹었는가, 뭘 먹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내가 내 식단 패턴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매일 이게 체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끼에 뭘 잘못 먹었다든지 이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식단 그런 기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 데이터도 이런 게 있어요. 검사 데이터 하나 가지고도 전부 기록해 가지고 수치가 이 전번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나고, 여기에서 일희일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저는 식단을 기록하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요. 한데 원래는 식단을 하면은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먹었는가, 칼로리로 봤을 때 얼마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먹었는가, 그리고 또 아침 점심 나눠서 언제 내가 가장 많이 먹었는가. 실제적으로 먹다 보면은 내가 뭘 먹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면은 내가 잘 먹은 건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걸 적어 보면은, 적다 보면 내가 이걸 좀 잘못 먹었네, 이런 것은 좀 조절해야 되겠네, 또 이거는 이게 좋은데 내가 이런 것을 빼먹었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먹더라도 내가 저녁에 이런 것을 먹으면 칼로리가 많으니까 안 좋겠네, 이러면 칼로리가 많은 것은 오전으로 빼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 자기 나름대로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지 않는 식단 기록은 저는 아주 권장합니다.